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3부에서는 감독상, 그리고 조연상, 주연상, 그리고 작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상, 예. 룸, 빅쇼트, 매드맥스, 스포트라이트, 레버넌트가 있습니다. 예. 계속 언급을 자주 해서 정말 죄송하긴 하네요, 진짜. 네. 이거 진행하면서. 많이 아니에요. 일단 감독상 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니 에이브러햄슨이라는 감독님이신데요. 네. 예. 아일랜드의 대표적 감독님이시라고 하시네요. 떠오르는 신성 감독님? 맡았던 작품들은 아담 앤 폴, 게러지, 그리고 왓 리처드 디, 그리고 프랭크 등등을 연출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에서 아는 작품은 프랭크밖에 없어요. 진짜 미안한데. 스미스도 혹시 보지 않았나? 프랭크? 그치. 여기서도 도널 글리슨이 나오지. 예, 거기에서도 돈농 글리슨이 참 불쌍한 인간이면서 참 작품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프랭크에서 마이클 패스벤더랑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했었던 연출로 유명하기도 하고 정말 독특하긴 했었거든요. 패스벤더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딱 한 번 나와요. 그 전까지는 탈 쓰고 나와요, 계속. 예, 3일 동안 계속 가면을 썼다라는 후문도 있는데, 음. 예. 그 다음에 빅쇼트, 아담 맥케이 감독이시고요. 앵커맨, 스텝 브라더스, 디 아더 가이스 등등을 연출하셨는데, 네. 이 아담 맥케이라는 감독님 특징이 미국 내에서는 의외였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대요. 사실은 코미디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던 분인데 코믹적인 거를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내공이 쌓이고 이번에 빅쇼트 같은 경우에도 풍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각색상 후보로도 올라가긴 했는데 과연 각색에서 탈지 감독에서 탈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드맥스 조지 밀러 감독인데요. 매드맥스 시리즈, 해피피트, 꼬마돼지 베이브 시리즈, 그리고 로렌조 오일 등등 만든 감독님이신데 B급 영화의 산실이시죠. 예, 스미스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매드맥스 2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의외인 거는 해피피트라든가 꼬마돼지 베이브 같은 이런 가족용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게 참 의아스럽긴 해요, 사실은. 근데 해피피트는 매드맥스를 못 찍다가 찍어낸 영화라서 이게 시리즈로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시리즈가 또 2도 나왔었다고 하네요. 맞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스포트라이트 토마스 메카시 감독이고요. 예일대 드라마 학과를 수료한 다음에 미국 TV 시리즈 엘리 맥빌과 법정 드라마 프랙티스 그리고 범죄 드라마인 법과 질서 뭐 등등등 TV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장편으로 데뷔한 거는 역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저도 못 봐서 내용을 못 적었는데 그 다음에 레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 네. 아모레스 페로스, 네. 21g, 2001년 9월 11일, 바벨 비유티풀 버드맨 등등등. 작년에 감독상 위너였죠. 네. 이분이 2회 연속 감독상을 받는 거 아닌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음. 왜 못 받을 것 같냐 하면은 2회 연속 감독상을 받기에는 스태프들이 너무 특출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루베츠키 때문에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루베츠키가 만약에 촬영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냐리투는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유력한 후보는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 감독. 왜냐하면은 조지 밀러 감독이 이번에 다시 매드맥스를 만들었다는 점이 그쵸. 수고스러운 것도 있고 B급 영화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하여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 지지를 하고 있어서 제일 유력할 것 같고요. 다크호스 같은 경우에는 아담 맥케이 감독 빅쇼트에 예,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률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배당률은 레버넌트가 1위고 그 다음에 매드맥스가 뒤집을 수도 있는 선. 차이는 좀 많이 나고. 두고 봐야겠네 그래도. 그래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참고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2연패한 감독이 지금까지 딱 2명 있는데 한 명은 존 포드. 존 포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뭘로? 존 포드 수색자, 역마차. 역마차는 알아요. 옛날 서부국 위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영화 평론가들이 꼽는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한 명이죠. 영화 문법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감독이고 이 사람이 서부국을 찍는 과정에서 영화의 형식이 많이 완성이 된 거지. 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활동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조셉 맨키즈인데 네. 이 사람은 2부의 모든 것을 유명하죠. 이분은 네. 뭐 그 둘이 2연속으로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명도 없어서 만약에 이냐리투가 2연패를 하게 되면은 60년 만에 처음. 그럼 좀 기추가 주목이 되네요. 한국 전쟁 이후로 처음. 대단하구만. 나도 레버넌트 생각하고 있어 사실. 사실은 레버넌트. 또 조지 밀러 감독 작품도 워낙 이게 대단하기 때문에 가치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밀러 감독이 감독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보다 더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받았어야 할 감독인데 못 받은 것 같아서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드디어 배우상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우 조연상 스티브 잡스, 캐롤, 헤이트 프레이, 스포트라이트, 데니 시걸이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케이트 윈슬렛인데요. 네. 조안나 호프만 역할을 맡았어요. 네. 두 분은 조안나 호프만 역할 맡은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런 얘기를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네.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호프만이 멱살을 잡고 잡스 끌고 가는 영화 아니야. 네. 반지의장의 쌤이죠. 네. 그런 결과물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런던 빅평가 협회랑 골든글러브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받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유력하다고 계속 언급을 했던 배우가 케이트 윈슬렛이었어요. 근데 외신들은 예측이 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케이트 윈슬렛은 스티브 잡스 편 들으시면서 좀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캐롤의 루니마라, 테레즈 역할 맡았었던. 근데 여우주연상을 칸 영화제에서 이제 받았는데 조연상. 조연상으로 여기를 이제 후보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연상으로 칸여상에서 예, 칸에서는 주연상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선 조연상이에요. 우리가 캐롤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좀 비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여우 조연상 후보들이 여우 주연상 후보로 가고 여우 주연상 후보들이 조연상 쪽으로 갔어야 됐다. 루니마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도 주연이라고 생각을 안 해갖고 그 이걸 주연이지. 주연인데 왜 난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캐롤 블란쳇이 조연으로 왔으면은 이거 블란쳇 이번 쟁쟁하겠는데 이런 얘기 하겠는데. 캐롤 때 얘기했지만 네. 와인슈타인 컴퍼니의 전략이죠. 루니마라를 주연상을 올리면 주연상에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으니까 네. 블랜칫을 주연으로 올리고 루니마라를 조연으로 올려서 둘 다 어떻게 노려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되게 희한한 이력은 제가 적었지만 이번에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이라고 네. 최악의 영화 시상식이죠. 네. 거기에도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있다고? 네, 거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좀. 납득이 안 되시죠? 네. 예, 팬이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팬이라는 영화에 팬으로? 예. 아니 또 캐롤로 올라갔다고. 예, 캐롤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팬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네 팬. 뭐 어쨌든 간에 오밀조밀 얼굴에 이목구 부위가 모여져 있는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그러면서 봤는데 신동엽 생각이 갑자기 나서 갑자기 오밀조밀 모여져 있는 그 인상이. 그 다음에 헤이트풀 에잇의 제니퍼 제이슨 리인데요. 여제수 역할로 나왔죠. 네. 왕은 살아있다, 아노말리사, 마고 앳 더 웨딩, 조지아, 미세스 파커, 위험한 독신녀, 마이애미 블루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등등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헐리우드 유명 배우 바바라 터너의 딸이기도 했어요. 맞아. 그냥 인터뷰 중에 그렇게 날렸대요. 나는 평범한 역할을 맡기 싫다. 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역할을 난 맡길 원한다. 그래서 이번에 레저키스트 맞으면서도 그렇게 실실 웃는데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봤었거든요. 나 이분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분이 제일 생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인상 깊었는데 저는 다른 데에서 상이라도 하나라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받으셨다는 진짜? 거예요. 후보에는 올라갔는데 상은 못 받은. 아쉽네. 좀 아쉬웠어요.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 레이첼 메가남스인데요. 샤샤 파이퍼 기자 역할로 나왔었고요. 킹카로 살아남는 법으로 헐리우드에서는 신인 배우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든가 어바웃 타임 그리고 멜로물들로 많이 유명했었고 네. 알로아, 사우스포, 나이트 플라이트, 서약 등등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력으로는 31회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아메리칸 리베라 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스포트라이트로 받은 거는 아니고요. 알로아라는 작품으로 받았었는데 멜로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데니 시걸인데요. 알리시아 비칸데르, 게르다 베게너 역할로 나왔었고요. 네. 시카고 비평가, LA 비평가, 크리티스 초이스, 미국 배우 조합상,
올해 상 받은 게 이거예요. 데니 시걸로. 그리고 이력으로는 퓨어 소중한 유산, 엑스마키나 청춘의 증언, 호텔 로얄 어페어, 안나 카렌이나 더 셰프, 그리고 맨 프롬 엉클 등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데니 시걸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역할로 나왔냐면요. 주인공인 에드 레드메인의 그 부인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줘요. 이분도 작가 역할로 나오셨는데 다른 쪽에서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근데 모델을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호평도 받고 작품도 팔리고 하면서 명성을 얻어가긴 하는데 남편이 여장을 하게 되고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니까 자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까 갈등을 겪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비평가 협회에서 많이 받은 걸로 봐서도 외신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비칸데르가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당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배당률은 비칸데르가 1위고 근데 네. 아주 압도적인 건 아닌데 네. 그 다음에 2위가 케이트 윈슬렛, 3위가 루니마라. 내가 그때 캐롤 얘기할 때 루니마라가 비칸데르하고 반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영국 아카데미 결과가 발표되면서 케이트 윈슬렛 배당률이 상당히 올라갔어. 네. 그래서 이 3파전이지 않을까. 대충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이 정도가 아닐까. 비유 보수. 갑자기 무슨 정치인 얘기하니까 좀 놀라긴 하는데 근데 저는 딱 한 명 찝으라고 그러면은 케이트 윈슬렛을 찍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비평가 협회에서 받았지만 골든글로브라든가 영국 아카데미가 실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또 연장선 상으로 이어가가지고 받지 않을까. 다음엔 나무조연상입니다. 빅쇼트, 스파이 브릿지, 네. 레버넌트,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크리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빅쇼트 크리스찬 베일부터 얘기 드리면 태양의 제국, 벨벳 골드마인, 이퀄리브리엄, 아메리칸 사이코, 아메리칸 허슬 등등 뭐 워낙에 배트맨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제 뇌리에는 이퀄리브리엄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너무 센세이션 했어요.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등등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는 코미디 영화 부분에서 빅쇼트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 예, 조연상이 아니라 주연상을 받아서 놀랍긴 한데 물론 좀 개짜 박사 역할로 나와서 자기를 박사라고 계속 불러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서 너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스파이 브릿지의 마크 라이언스라는 분이신데요. 루돌프 아벨 역할을 맡으셨고요. 연극 아카데미 출신이시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분이 수상을 한 게 비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런던 비평가협회, 전미 비평가협회, 영국 아카데미, 뉴욕 비평가협회 조연상 수상자예요. 연극 극장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배우분으로 유명하시고요. 특히나 그 스파이 브릿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대사 날리는 게 자기가 살지 죽을지에 대한 그 대사를 날리는 게 나와요. 그거를 저는 감명 깊게 봐서 후보에 올라간 게 당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레버넌트는 톰 하디가 올라왔어요. 존 피츠 제럴드 역할로 나왔죠. 이거는 설명을 스미스가 자세하게 해줘서 간단하게 넘어가자면요. 로크라는 작품으로 LAB 평가협회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나무주연상으로 못 올라간 게 좀 아쉬운 배우? 매드맥스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 런던 비평가협회라든가 크리틱스 초이스 액션 부분에서 나무주연상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마크 러팔로 헐크 형이죠. 예, 마이클 레전더스 기자 역할로 나왔었고요. 열혈 기자로 나와요. 예. You Can Count on Me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자상을 수상한 이력과 더불여서 저희가 다뤘었던 폭스캐쳐 거기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나왔었기도 했죠. 헐크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보시게끔 되면은 마크 러팔로가 저 사람도 주연상 올라갈 만하지 않나? 그런 연기를 선보였어요. 열혈 기자 역할인데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크리드에게서 설명을 하자면은 실베스타 스탈론, 로키 발보아 역할로 나왔습니다. 영화 속의 라이벌이었었던 아폴로 크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흑인 복서였었는데 로키 1에서 로키를 상대하던 챔피언이죠. 네네. 그 사람의 아들 아도니스 크리드라는 아들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로키 발보아가 그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흑인 복서가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복서의 길을 걷게끔 하는 그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스텔론이 늙어가면서 연기에 스킬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줬대요. 그리고 지금의 로키 발바가 훨씬 더 멋있다라는 평이 쇄도를 했었다고 그러네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옛날에는 포르노 배우도 했었고 로키, 람보, 코브라, 드레드 그런 작품들에서 액션 배우로 각광받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형은 계속 익스펜더블을 언급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라즈베리 시상식에 거의 단골이었어요, 이분이. 진짜 최악이다. 심지어는 20세기 최악의 나무주연상 그것까지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유력한 후보가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외신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분이랑 토마디랑 마크 사이런스 3명이 각축전을 벌일 것 같은데 마크 라이런스 같은 경우에는 비평가 쪽에 많이 인정을 하나 네. 대중적으로는 글쎄라는 의문부고 그리고 토마디는 왜 주연상으로 못 올라가고 조연상에 있냐 그거에 대한 동정표 그리고 실베스타 스텔론은 로키가 물이 오를 대로 올랐구나 마지막이구나 라즈베리 시상식도 이제 그만 좀 가자. 배당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배당률은 크리드가 1위, 네. 그다음에 스파이블리지가 2위. 네. 둘이 각축전이고 나머지는 좀 수상이 어려운. 저는 마크 라이런스 밀어봅니다. 아 마크 라이던스. 네.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말이 거의 없잖아요, 극 중에서. 근데 막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 보면서. 걱정하면 해결되나요? 이거 할 말 없게 만들어 너무 막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되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멘탈감. 스미스는 누가 받을 것 같아 혹시? 아카데미라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잘 타는 거고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화 전문가라고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물론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이 있지. 배우이기도 하고 연출자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생업이 바쁘단 말이야 나름대로. 그치. 그리고 모든 영화를 다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밀어주는 대상자를 투표할 공산이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분위기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에서 실베스타 스텔론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텔론이 받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스파이브리지는 아마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아카데미 투표자 중에. 심정적으로는 스파이브리지를 밀어보는데 쭉 살펴보면 나오지만 크리드는 딱 하나 올라온 거야. 이유가 나오지. 주려고 올린 그래. 거지 뭐. 그래 그런 내 게 생각엔 그래. 그것도 맞는 분석이긴 해요 확실히. 저는 그래서 스텔론을 믿습니다. 예. 스텔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주연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주연상. 네. 캐롤의 케이트 블라쳇, 그리고 조이의 제니퍼 로렌스, 룸의 브리 라슨, 45년 후에 샴롯 램플린, 그리고 브루클린의 시얼샤 로렌. 캐롤은 너무 많이 언급해서 케이트 블라쳇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미 예전에 블루 제스민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이력이 있었고 네. 그렇지. 스미스가 너무 잘 설명해줘서 이거는 껑충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에 있어서는 뭐 루니마라랑 케미도 잘 맞았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캐롤에 밀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조이, 제니퍼 로렌스인데요. 네. 제니퍼 로렌스는 뭐 거의 알다시피 최연소 여우주연상 탔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조연상도 탔었죠. 아메리칸 호슬로. 네. 이번에도 코미디 부분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도 한간에 유력한 후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형이 이걸 블라인드로 봤어요. 여성 CEO 이야기인데 네. 빚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여자가 결국엔 빚도 청산하고 가족관계도 회복하고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네. 감독이 그거를 맡았었다고 그래요. 감독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이 나오면은 또 누가 나오느냐. 브래들리 쿠퍼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브래들리 쿠퍼가 또 나옵니다. 나와? 예.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고요. 로버트 드니로도 나와? 이게 아메리칸 허슬 조합이지. 네.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한테 또 여우주연상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고. 생각보다 센 후보네? 그렇죠. 가볍게 봤는데. 생각보다 센 후보긴 한데 그래도 외신의 쪽에서는 유력하지 않다. 뭐 그런 평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블라인드 시사회에서 설문지 가져온 거 짧게만 얘기 드릴게요. 네. 세상 모두가 좋아할 아주 멋진 물건들을 만들 거야. 이혼한 부모님과 전 남편, 할머니와 두 아이까지 떠안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싱글맘 조이. 그녀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홍보 문구였는데
나도 나중에 볼 것 같긴 한데 형이 설명한 거를 토대로 들어보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한경이 스팀 청소기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한경기 스팀 청소기야? 되게 성공하신 없어 분들이 보이잖아. 있잖아. 대성공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네. 특허도 내고. 아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는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우리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나한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 보니까 그냥 별로 어느 정도 고생만 했다? 그러고선 영화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별로라는 얘기야, 형은? 형은 별로 어때? 그래,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룸의 브리라스는 쇼텀 10이라는 영화로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각색 각보 쪽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또 아일랜드 영화이니만큼 또 충격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여우주연상 후보 말고 그 아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둘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이콥이라는 그 아역 배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5대 55로 아역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근데 왜 여우주연상으로 올라갔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 쇼턴 12도 학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었거든요. 청소년 센터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뭐 연기를 못했다는 거는 아닌데 나는 아역 때문에 너무 뒷받침을 잘해줘서 아역이. 그래서 저는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 게 브리라스. 예. 그 다음에 45년 후는 샬롯 램플링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이분도 제니퍼 제이슨리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특출난 역할을 많이 맡으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성파 배우고 네이버에 한 줄로 설명되어 있는 게 되게 웃겼는데 헐리우드의 개성파 배우이다. 그게 설명이었어요. 예.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잔잔해요. 노 부부의 이야기인데 45년 만에 첫사랑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근데 남편이 갈등을 때립니다, 여기서. 거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랑에 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영화인데, 좀 싸게 또 얘기를 하자면은, 전원일기의 김혜자 선생님, 뭐, 최우람 선생님이 갑자기 편지가 와가지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김치 냄새 나요. 아니 영화는 안 봤는데 45년은 좀 너무 설정이 예. 긴 거 아니야? 한 15년, 25년 이 정도면 몰라도?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45년이면은 70, 80이야 이미 나이가. 근데 5월 달에 개봉을 한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잊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시알샤 로넌 앨리스 레이시 역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유학생이 블로그에다가 쓴 글을 토대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아일랜드 여인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을 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곳을 갔다가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도 아까 전에 CEO 조이처럼 많은 거를 하다가 미국인 톤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우가 예전에 러블리 본즈에 나왔던 그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좀 살짝 놀래긴 했어요. 아, 얼굴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배우도 있구나. 헐리우드에 역변도 많은데. 근데 연기가 썩 괜찮았나 봐요. 이 후보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21살. 아 21살인가? 아 난 한 20대 중반으로 봤는데 하여튼간에 제니퍼 로렌스와 더불어서 젊은 여배우들이 이렇게 주연 배우상으로 올라갔다는데 의의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데 굉장하네. 예. 엘리트 코스지 완전. 어톤먼트 때도 이미 그 아역으로 이름 알렸었고 이번에 후보로 지명됐으니까 아마 받지 못할 거야 워낙 어리니까. 네, 워낙 어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할리우드에서 키워주는 뭐 이런 차원인 거지. 저는 브리라슨의 연기를 봤지만 아역 때문에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률이 어떻게 되죠? 배당률은 브리라슨이 압도적이고 사실상 거의 확정 수준이고 다음으로 로넌하고 블렌칫 이순. 제가 봐도 작년에 줄리안 무어가 스틸 앨리스로 확정적이었던 것처럼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힘든 역할을 맡았나 보네요. 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조연상이랑 주연상이 후보가 바뀌었어야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나무주연상입니다. 네. 수상 후보는 트럼보의 브라이언 크랜스톤, 레버넌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마이클 패스벤더, 데니 시거의 에디 레드메인, 그리고 마션의 맷 데이먼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하도 언급되니까 빼버릴게요. 그냥 네. 트럼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트럼보는 제가
가까스로 보기는 했는데 네. 브라이언 크랜스턴이라는 이분이 저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긴 한데 딱히 떠오르는 작품이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TV에 많이 나오셨대요. 아, TV TV에. 때 드라마라든가 뭐 시트콤 뭐 그런 쪽에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어. 트럼보 내용을 살짝 이야기해보자면은 할리우드 황금기였던 1943년에 제일 몸값이 비쌌던 달튼 트럼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이분이 공산주의 작가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명예와 부를 다 잃어버리고 감옥 생활이도 하고 그러다가 마피아가 다루고 있는 영화사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진짜 시나리오를 마구잡이로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작품 중에는 B급 영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가 좀 더 좋은 작품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쓰는 작품들이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수상도 하고 그런 이력이 생기거든요. 달튼 트럼보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빵빵 터지는 웃음보다도 소소한 웃음? 대사 날리는 거 통해서 많이 느꼈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영이 늦어지는 게 공산주의 쪽 뭐 그런 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빨갱이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난 이거 보면서도 뒤쪽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게 3월 말이나 한 중순쯤에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었고요. 네. 지난주에 캐롤 하면서 우리가 누니마다 누구 닮았다 그랬죠? 오드리 아, 헵번. 오드리 오드리 헵번. 헵번.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로마의 휴일. 그거의 작가입니다. 트럼보가.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마이클 패스벤더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LA 비평가 협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긴 했고요. 네. 설명을 스티브 잡스 시간대 많이 한 것 같아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데니 시걸, 에디 레드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회 연속 수상을 노리게 됐는데 네. 일단 데니 시걸이라는 소재가 최초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이나르 베게너라는 화가 역할인데 이 화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영화상에서는 여성의 무용수 옷을 만지면서 느끼게 되고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19금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좀 충격을 좀 받기는 했어서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연기력만 놓고 봤을 때도 너무 여성스러워가지고 여성학만 1년을 공부했대. 그것만 팠대 그냥. 그러면서 연기를 했으니 남편 역할을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다움을 연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여자로 보이는 처음 부분서부터 너무 과해가지고 정말 연기는 잘했으나 너무 과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나무주연상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너무 빠져든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마션의 맷 데이먼인데 네. 골든글러브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서 주연상을 받았어요.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딜 헌팅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력이 있긴 하죠. 아카데미에서. 마션이 감독상으로 리들리 스콧이 못 올라가는 바람에 나무주연상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거니 그러고서는 슬그머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요? 저만 좋아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잠깐 얘기하자면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 미국 배우 조합상, 시카고 비평가 협회 와. 다 휩쓸었어요 일단.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영국 아카데미였었던가? 네. 수상소감 얘기하는데 엄마를 언급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거기서 게임 오바다. 왜 엄마 언급하는 게 왜? 그 전에는 엄마 언급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 수상소감 때. 확정적이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확실히 방점을 찍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의 서지훈 같은 거지. 우승하고서 엄마 사랑해요 이거 아니야. 네.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네. 맷 데이먼을 찍었어요. 배당이 어떻게 되죠? 배당은 따질 게 없이 디카프리오가 너무 압도적이고 네. 2등은? 2등은 있나요? 예. 레드메인인데 뭐 그냥 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그 정도예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디카프리오가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이번엔 줘야지 라는 정서 때문에 지금 받는 거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거품이라니까? 이 디카프리오보다 열심히 하고서 못 받은 배우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나무주연상만 부각이 돼서 오히려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레오주연상이 누가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재밌을 거라고. 이거를 시나리오로 하나 써보면 이병헌이 예. 발표를 하는 거야. 수상을 부르는데 서툴러갖고 잘못 얘기한 거지. 에디 레드맨입니다.
디카프리오 얼굴 시뻘개져갖고 불글불글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응. 디카프리오였다고 사실 그래갖고 한번 몰카하면 한번 찍었으면 어떨까. 이런 그러면 장면 이병헌 이제 할리우드 진출 못하는 저 새끼 시상식도 제대로 못한 놈이라고 막. 이번에 미스 유니버시아드였나? 네. 그랬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1위 수상자를 얘기를 했는데 음. 잘못 얘기해서 딴 사람 얘기했다가 사회자가 너무 미안하다고 한마디 띵 날리고 나왔는데 막 벌금 엄청 물었다고 그러고. 네, 드디어 마지막 작품상만 남았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드립이라도 조금 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체력이 바닥났어. 예. 후보는 브루클린, 룸, 빅쇼트, 레버넌트, 스파이 브릿지, 매드맥스, 스포트라이트, 마션입니다. 이거는요, 뭐 따로 작품 설명 필요 없이 네.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하나씩 찍어봅시다. 8작품 올라왔잖아요. 예.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봤거든요. 근데 안 본 것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어. 이게 너무 부러워. 이렇게만 올라온 게. 저는 여기에서 브루클린 빼고 나머지 7개를 다 봤는데 제 제 생각에는 네. 스포트라이트가 받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 왜냐하면은 이것도 경우의 수인데 네. 나무 조연상이랑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레이첼 메가담스랑 마크 로팔로가 수상을 못한다는 전제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각본상, 각색상 쪽에서 하나를 받고 작품상을 하나 받고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내용 자체가 2001년에 교회 쪽에서 네. 성추행을 당한다는 그런 제보가 보스턴 일간지 글로브지에 들어왔었는데 글로브지에 있는 스포트라이트라는 팀이 좀 더 이거는 파헤칠 만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파헤쳐 보니까 심각한 거야 사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뿌리에는 이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갖고 다 들춰내게 되고 세상에 모두 알려지게 된 그런 내용인데 팀 플레이가 나는 돋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축구팀으로 얘기를 하자면 메시, 호날두가 혼자서 뭐 나머지 애들을 뭐 캐리하는 게 아니라 조직력이 살아난 그런 팀이 결국에는 작품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까 각본 얘기할 때도 굉장히 잘 짜여 있다고. 예,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봐서도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이 성추행도 성추행인데 진실을 파헤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봤었을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어요. 유력 후보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라고 작년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맞아. 궁금할 따름에 뭐 예측은 못하겠어요. 워낙 스포트라이트가 받는다는 얘기만 몇 달째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빅쇼트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외신 쪽에서는 그리고 또 빅쇼트 아니면은 스포트라이트 쪽으로 많이 비추고 있는데 근데 빅쇼트를 내가 너무 재미없게 봤어. 작품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스파이 브리지보다 재미없게 봤거든. 매드맥스가 훨씬 재밌었고 네. 차라리 마션이 훨씬 재밌었고 레버넌트가 훨씬 나한텐 빅쇼트보다 재밌었거든. 그래서 빅쇼트는 나한테는 좀 너무 뜬금포. 아카데미 성향상 매드맥스 같은 거는 줄 리가 없어. 그리고 SF도 마찬가지. SF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은 작품은 역대 단 하나밖에 없어. 그래비티. 근데 그래비티도 사실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정통 SF라고 말하기에는 SF 색이 약한 작품이거든. 그치.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둘은 아마 힘들 거고 지금 배당률 상으로도 3파전이야. 레버넌트,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빅쇼트. 근데 레버넌트가 좀 더 배당률이 높은데 이거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레버넌트가 지금 여러 부문 올라갔잖아. 대표적으로 감독상이 있을 텐데 감독상과 작품상은 둘 다 가져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상을 리냐르투가 받으면은 레버넌트가 작품상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대신에 감독상이 다른 상을 받으면 레버넌트가 작품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버드맨이 수상을 했고 이냐리투 감독이 수상을 또 했단 말이에요. 감독상을. 네. 그런 경우가 특이 케이스긴 한데 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받을 줄 알았어요. 보이우드로. 맞아, 근데 맞아. 보이우드가 감독상 하나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 만약에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는다? 그러면 또 이게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 그래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레버넌트가 못 받아. 대신에 스포트라이트 쪽으로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들어. 지금 얘기를 짜맞추면은 레버넌트가 나무주를 받고 감독상에 조지 밀러가 받고 그렇지. 작품상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맞고. 내가 이게, 예상하는 픽은 그거예요.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네. 완벽한 시나리오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뭐 다 할 거 없이 골고루 받게 된단 말이야. 스태프 쪽에서는 매드맥스가 거의 독식이란 말이야. 근데 조지 밀러 감독이 받는 거는 그동안의 커리어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나리토 감독이 2회 연속 수상은 못할 것 같아. 대신에 나무주연상이 받기 때문에 위에서는 못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 그 의견에 스미스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 나는 꼭 그렇진 않고 왜냐면 이게 아카데미가 조직적으로 누구 한 사람의 두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6천 명이 투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얘기 한번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작품상은 스포트라이트가 받을 것 같긴 한데 감독상은 네버넌트가 받지 않을까. 이나리토 감독. 차라리 그럼 뭐 조지 밀러 감독이 못 받더라도 스태프들이 많이 받으면 또 그걸로도 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카데미 꼰대들이 매드맥스를 줄 것 같진 않아서 높게 쳐줄 것 같지는 않다. 그 위에선. 그래도 나는 조지 밀러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참여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쌓이긴 쌓였나 봐. 지금 피키캐스트라든가 CGV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현상은 거의 다 레오 찍더라고요. 나머지가 문제인데 네. 미국 쪽 성향을 맞춰야 되는데 인디와이어라든가 뭐 버라이어티즈라든가 그런 데에서 봐가지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뭐 여러분의 선택은 인디와이어인지 뭐 버라이어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디와이어 쪽에 좀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럼 나무주랑 여우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프리오랑 시어샤로 노남. 브리라슨 브리라슨.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반대 상황이 됐어요. 나무 조연상하고 여우 조연상이 작년에는 너무 확실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남주랑 여주가 너무 확실해져 가는 거야 지금. 긴 행군이었는데 우리 명주군이 너무 수고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 근데 구독해 주시는 네. 거의 500명도 육박을 했는데 500명 분이시라든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냥 어느 정도 참고사항 쪽이라도 저는 그걸로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다루면서 몰랐던 사실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여기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깊게 다루려고 노력을 해서 예, 작년도가 너무 빈약해서 거의 분량도 조절을 못했어요. 조절을 못했어요. 시행착오라고 봐주시고 네.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축약해서 밀도 네. 있게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디 배급사에서 자료도 좀 주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자료가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이번에 CGV에서 하겠지만 이동진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게 근데 내가 그 TV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거의 비슷하던데. 네. 이것으로 저희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명주군의 집중 분석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에다가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GR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뭐 효식이라든가 정훈이가 올리는 거 보기는 하는데 네. 이번에 쓰면서도 진짜 리뷰 난 길게 더 이상은 못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너무 진짜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명주 머리가 하얗게 센 것 같아 좀. 그 공자 제자 중에 하룻밤 동안에 머리 하얗게 센 제자 있거든. 그럼 얘 좀 있으면 죽어. 죽을 것 같아 진짜. 네, 하여튼 저희가 긴 이야기였는데 몇 명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짧은 시간 동안 상 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거랑 얼마나 맞는지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피드백도 가지고 라즈베리 시상식이랑 더불어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영화상 시상식. 뭐 마무리 짓자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렇게까지 깊고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좋은 작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청룡영화제랑 대종상영화제 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깊게 다루자라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네. 일단적으로 좀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치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미로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병림픽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